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 구조 모델링을 지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생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파이프 부재도 생성을 해서 커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지정한 지점에 원형 플레이트 부재를 생성을 하고 볼트로 체결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해줘야 될 부분들은 1층 천장 부분과 2층 천장 부분에 생성된 보들의 간섭 부분들을 제거해 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명령어, 커트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보와 걷어에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포넌트에서 피팅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부재와 부재 사이에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재에 대해서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하고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간섭이 없으면 부재의 물량 그리고 플레이트의 물량에 대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량을 생성을 할 때는 모든 부재의 넘버링을 할당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수행을 한 후에 물량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작업한 단순 구조 모델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컴포넌트의 피팅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걷어와 보 또는 보와 보, 이 걷어와 보, 보와 보, 부재와 부재 또는 기둥과 걷어, 기둥과 걷어 이러한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커팅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커트 명령어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오토 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토 커넥션을 사용을 해서 모든 부재에 컴포넌트 13번을 적용을 해서 커트해주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는 측면창에 가보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검색 필드에 13번이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13이라는 특별자를 가지는 컴포넌트 전체의 목록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컴포넌트는 피팅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피팅은 말 그대로 메인 부재와 보조 부재를 선택을 해서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커트해주는 명령어가 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재를 이 지금 보와 또는 이 기둥과 걷어는 중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기둥을 선택 그리고 보조 부재는 걷어를 선택을 해서 기다리면 기둥과 걷어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커팅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작업을 해줄 때 사용되어지는 게 오토 커넥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오토 커넥션 기능을 접근하는 방법은 편집 탭을 눌러보면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명령어 목록을 열어보면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토 커넥션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오토 커넥션 창에서 첫 번째 보여지는 파란색으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이 필드는 우리가 규칙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접합을 하기 위한 규칙 그룹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베이직으로 하나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항목은 변수예요. 그 규칙, 접합을 수행할 때 여러 개의 변수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변수를 규칙으로 만든 그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테클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더 기능에 대한 것들과 많은 연습을 한 후에 이러한 규칙 그룹을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규칙 그룹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그룹 옆에 고급 탭이 있습니다. 이 고급 탭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급 탭을 눌러보면 지금 프레이밍 조건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볼을 보의 외부, 볼을 보의 외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 볼은 이 겉어의 외부에 접합을 해야지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볼을 보의 외부에라는 이 프레이밍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 플랜지에 보 접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예에서는 해당되어지는 부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골 탭에 가서 볼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볼을 위치 카테고리에 가서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하고 그래서 볼을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이 볼을 이 보의 플랜지에 접합을 한 케이스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 외부의 보 접합은 이와 같은 외부의 볼을 접합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둥 플랜지에 볼을 접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 이음, 기둥 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보가 이와 같이 같은 선상에 같은 방향에 두 개의 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보와 이 보를 이어주는 조건이 보 이음이 되는 거고 당연히 기둥 이음이라는 거는 이 기둥과 기둥 위에 보가 하나 더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둥을 상단 높이를 500으로 주고 임의의 위치에 기둥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하단에서 상단 부분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둥은 두 개로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둥 이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컴포넌트는 피팅이라는 13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은 그냥 피팅이라는
13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중첩되어지는 부분만 제거를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이 접합 부분은 보와 보에 대한 접합 부분은 정확하게 피팅을 포함한, 즉 부재가 중첩되어지는 것을 제거를 하면서 보의 플랜지나 또는 외부에 보강제를 생성하고 볼트로 그리고 용접으로 접합해주는 그러한 조인트들을 생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 오토 커넥션이라는 이 조건,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조건에 피팅이라는 이 기능만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토 커넥션에서 접합부 선택이 지금 오토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13번으로 전부 다 6개를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이음과 기둥이음은 지금 해당되어지는 부재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없음으로 해주면 되겠지요. 나머지 4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선택 버튼을 눌러주고 검색 필드에서 13번을 검색을 해서 피팅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나머지 3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개 변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피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는 없음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오토 커넥션에서 접합부 선택을 했고 4개 변수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접합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토 커넥션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부재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접합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이용을 해서 모든 부재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토 커넥션에서 접합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이와 같이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 커넥션 창은 실행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창을 닫고 뷰 탭에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뷰 다시 그리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컵 부재나 피팅 부재는 표시가 되지 않겠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모든 부재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해결이, 즉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든 부재를 선택을 하고 간섭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A 단축키로 모든 부재를 선택을 하고 관리 탭 누르고 간섭 체크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간섭 체크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이 관리자 창에서 화살표가 나오는 아이콘이 실제 간섭 체크를 실행해주는 아이콘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결과를 보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의 데이터 정보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즉 모든 부재의 간섭은 제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간섭 체크가 없고 아래쪽에 보면 충돌하는 객체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부재의 간섭들은 제거가 된 상태고 문제가 없다 확인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 부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메뉴의 조회 부재를 선택을 해서 정보를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 물음표가 나올 수 있고 물음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저회를 해보니까 물음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부재의 넘버링이 수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수행을 하는 방법은 모든 부재를 선택을 하고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누르고 리본 명령어 넘버링 수행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첫 번째 나온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모든 부재의 넘버링이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 이 미니 도구바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미니 도구바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축키 컨트롤 K를 눌러주면 비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 넘버링이 완료된 부재에 또는 플레이트에 물량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 물량을 뽑는 방법은 도면 및 레포트 탭 안에 레포트라는 리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레포트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테클라 제품이 설치가 돼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항목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파트 부분과 플레이트 부분으로 이렇게 템플릿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재의 물량을 뽑을 때에는 리스트의 파트 그로스 또는 파트 네트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장자는 XSR이라는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XSR이라는 파일은 현재 모델 폴더에 리포트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폴더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부재에 대한 물량을 생성할 때에는 파트 그로스 또는 파트 네트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고,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물량 내용을 다이얼로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나 또는 연결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레포트 파일을 보는 방법은 옵션 탭을 눌러서 레포트 표시를 대화 상자에서 또는 연결된 뷰 있음을 선택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엑셀이 연결되어 있으면 엑셀에서 보여지는 거고,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면 대화 상자에서 레포트를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지금 엑셀을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된 뷰어 있음으로 선택을 하고 레포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든 항목에서 생성해주고, 아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예 버튼을 눌러서 보면 엑셀에서 이와 같이 레포트 파일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트에 레포트 파일을 생성을 할 때에는 플레이트 템플릿을 선택을 해줘야지 되고, 당연히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을 주면 되지요. 원하는 이름을 주고 다시 모든 항목에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연결된 엑셀에서 플레이트의 레포트 파일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택한 항목에서 생성이라는 이 버튼은 이와 같이 부재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부재에 선택한 것만 물량을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옵션에 가서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을 하고 지금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항목에서 지금 얘는 부재이기 때문에 부재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기둥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회 기둥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조회 부재 명령어를 실행해주면 이와 같이 부재의 어셈블리 그다음에 부재 부품 번호가 나오네요. 그러면 MC1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MC1으로 이름을 주고 선택한 항목에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MC1 부재의 물량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표시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겠다라는 기능이고 인쇄는 출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부재가 모델이 완성이 됐고 넘버링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부재와 플레이트의 물량을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이제 도면을 생성해 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도면을 생성을 할 때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 도면일 경우에는 각각의 뷰의 가시성의 값들을 항상 먼저 살펴보고 그 뷰를 통해서 GA 도면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넘버링 그 도면을 생성하기 전에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서 넘버링 수행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용접부 번호가 있고 수정된 객체의 넘버링이 있는데 수정된 객체의 넘버링이라는 거는 이 부재 중에 하나의 부재가 수정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넘버링을 수행할 때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가 아닌 수정된 객체의 넘버링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넘버링 수행을 했을 때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는 우리가 부재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보면 번호 시리즈라는 얘를 이용을 해서 넘버링이 수행이 된 거고 넘버링의 결과는 넘버링 수행 바로 옆에 있는 넘버링 설정 리본 명령어에서 넘버링 설정이라는 이 속성 값을 기준으로 넘버링이 수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을 할 때 우리가 설계의 변경이 일어나면 넘버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전에 사용했던 넘버링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넘버링을 다시 사용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 넘버링 설정이라는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넘버링의 옵션을 보면 내가 모든 번호를 재설정하겠다. 즉 내가 수정 명령어를 부재를 수정을 해서 넘버링을 다시 하거나 그럴 경우에 번호를 재설정하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전 번호 재사용이 체크됐다라는 것은 내가 번호를 그 전에 사용했던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준 부재를 확인해서 옵션에 따라서 이 넘버링을 하겠다라는 거고 부재가 새로 만들어지면 새 번호를 선택하겠다라는 얘기고 또는 이전과 비교를 해서 넘버링을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수정된 객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전과 비교를 해서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전 번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번호를 선택해서 넘버링을 할 수도 있는 이 옵션에 따라서 넘버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넘버링이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일 거예요. 즉 기둥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조회를 해서 부재를 선택을 했을 때 C1, MC1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기둥을 선택하고 조회를 해보면 얘도 C1, MC1, 그리고 이 C1의 부재는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조회해서 부재 C1이 됐고, 얘도 조회를 해서 C1, 지금 뭔가 8개가 만들어져야지 되겠는데, 어딘가, 얘가 지금 이 기둥이 뭔가 나머지 기둥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뭔가 문제가 좀 있겠죠. 즉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일한 기둥으로 얘는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이 됐을 경우에 이 부재만 선택을 하고 넘버링 수행에 가서 수정된 객지의 넘버링을 실행을 하고 예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얘는 C1으로 되고 부재가 8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즉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부재가 다른 부재와 다르게 수정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넘버링을 했을 때 그 넘버링에서 부재가 똑같은 기둥이 8개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부재 레포트에 보니까 부재 번호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즉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레포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파츠 레포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 즉 MC1이 7개고 MC2가 1개로 되어 있어요. MC1이 수량이 8개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진 경우에는 역으로 이 레포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모델이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으로. 그러면 그 부재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또는 지우고 다른 부재를 복사를 해서 물량을 또는 부재 번호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부재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레포트에 가서 다시 한번 리포트 파일을 생성을 해 봐야지 되죠. 파트 2라고 줄게요. 그리고 생성.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컬럼 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8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와 얘가 지금 커트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까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는데 지금 얘는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냥 300, 300에 10에 15짜리니까 결국은 300, 300에 15짜리는 이 중에 하나겠지요. 얘도 우리가 선택 필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엑셀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실제 크기가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버링이 지금 똑같지 않고 다르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될 사항이에요. 그게 그 부재의 커트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그 부재와 다른 부재가 연결되어 있던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완성을 할 때 추후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먼저 3200 뷰에서 보와 겉어들을 생성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컴포넌트, 조인트를 접합을 다 생성을 해주고 이 부재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6500 또는 다른 레벨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파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재들이 생성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재를 잘못 생성이 됐는지 그러한 넘버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이 리포트 파일의 용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성된 이 단순 구조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그리드 4번, 그리드 A, 그리고 FFL, 그리고 3200 기본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